2021년 11월 11일 목요일 신문사설 비평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5.18 묘지 참배가 저지당한 관련된 사설입니다. 자, 헌법 유린 쿠데타 살인자에 대한 제대로 된 응징이 없어서 벌어진 역사적인 일입니다. 독재자와 그 정책을 분리하고 사과하는 것이 문제죠. 여당이 윤석열을 공격하지만 여당 정치인들 상당수는 박정희 쿠데타, 독재와 별개로 산업화적 경제성장은 칭송하고 있잖아요. 이율배반입니다. 박정희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찬양하지만 만약에 당시에 철도 중심으로 기간교통망을 건설했다면 지금 물류나 운송 문제가 달라지지 않았겠어요? 그렇다고 경제성장이 지금처럼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박정희가 아니었으면 그 경제 개발계획 성장 정치는 없었겠습니까? 민주당 정부 부흥부 의에서 다 계획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엔 가정은 없지만 이게 선별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이가 뭐 경제정책 잘하지 않았냐 이렇게 분리해서 사과하는 것도 문제인데 이를 공개하는 여당이 박정희에 대한 태도는 이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특검 이재명 후보가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하자, 고발 사주하고 함께 특검하자 이렇게 이제 치고 나왔는데요. 이 특검이 그래도 제대로 됐던 거는 박근혜 정부 몰락과 함께 진행된 그 특검 형식적으로는 여야 합의였지만 국민의 촛불 항쟁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당 의석수가 다수인 상황에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더라도 특검 임명 등 여당과 대통령이 영향이 크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공수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 법은 불행스러운 일이냐. 결국 대선 결과에 따라 한쪽에 다른 쪽에 대한 일방적 공격으로 이것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자, 대통령이 어쩌다 한번 이게 TV에서 몇 명 둘러앉아가지고 이런 정치 쇼를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일이라도 지금같이 현안 문제가 많을 때는 대통령이 직접 현안 문제에 대해서 기자들에게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은둔형 지지자도 아니고 어쩌다 쇼 프로그램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A4용지만 들고 읽지 말고 좀 적석에서 적답하고 또 그것이 틀렸으면 수정하면 되잖아요. 내가 그 내용을 전문적인 내용을 몰랐어. 그때는 그렇게 답했는데 전문가 보좌진들과 또 관계부처와 얘기를 해보니까 그거는 수치가 이렇다더라. 이게 수정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야 좀 소통이 되는 거 아닌가요? 재난지원금 계속 되고 있는데 부유세나 재난세 부과해서 하지 않으려면 이건 비찬치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자, 차별금지법 14년 동안 국회 잠자고 있는데 또 이번에도 안 한다는 겁니다. 헌법이 평등권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헌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라면 해산해야죠. 그리고 아니면 이런 국회도 전부 교체하든가. 자, 이제 위드 코로나 가니까 위중증 환자가 역대 최다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료 체계를 듣고 비상대응 체제 이런 일을 계속하는데 현재 민간 의료 체제에서는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 앞으로 어떤 바이러스 세균이 창궐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공공병원에 따른 공공병상, 공공의료진 이 부분이 확보돼야 합니다. 행정명령으로 민간병원에다가 중증 환자처럼 병상 몇 개 내놔라 이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죠. 예산 전면적으로 편성하고 필요하면 법을 막 만들어가지고 민간 대형 병원들 전부 국공유화 조치를 취하고 공공병원으로 만들어야죠. 일자리, 비정규 단시간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통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건 신자유 정치의 필연적 결과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극복을 위한 이윤 극대화 논리, 노동착취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죠. 고용, 노동시간, 임금 등 노동시간 유연화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자본가국가 정책 역시 이런 상황의 이 자본의 하위 파트너 관리자로서 본거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났고 통계 수치 가지고 정부는 고용 회복 99.9%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수치는 말장난입니다. 수치는 정치고 매직이죠. 마술일 뿐입니다. 똑같은 수치를 놓고 우리가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하듯이 어느 입장에 따라서 얼마든지 해석을 달리 할 수 있는 게 또 수치이기도 합니다.
자, 전략물자 요소수 문제입니다. 공공부를 민영화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전략물자로 자유시장 경제질서에 맡기는 한 이런 상황은 반복될 것입니다. 식량을 확대되면 대혼란에 직면할 것입니다. 교육혁신 얘기하는데 이 교육혁신이 뭐냐? 자본주의 이윤 극대화와 공황적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획일적인 노동력을 생산할 과정이 되어서는 교육 본래의 목적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이 뭡니까? 인간의 존엄, 인권, 평등, 평화 이걸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인성을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공동체 사회를 위해서 왜 어떻게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다리 타기 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을 권력과 자본의 노예로 만드는 거죠. 심지어는 요즘은 생존을 위해서 다 자발적 노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교육 언제까지 할 겁니까? 안전 문제입니다. 중대재해 건설안전법 뭐 이건 문제다, 과잉이다 그러면 아니 도대체 이 산재 사망률 세계 1인 날 노동자 얼마나 더 죽어 이런 소리 안 할 겁니까?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기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관치금융, 은행 탐욕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대출금리 폭리 어마어마하죠. 저금하면은 1% 주고 빌린 데는 5% 6% 주고 빌려야 되고 이거 IMF 연익 이후에 진행된 금융시장 개방, 금융 자유화 세계화 필연적 결과입니다. 금융투기, 금융사냥꾼에게 울타리를 다 열어줬잖아요. 그것도 모자라 금고에서까지 다 맡겼는데 당연히 벌어지는 금융수탈과 금융약탈인데 이걸 몰랐단 말입니까? 그 결과 피해자, 금융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겁니다. 자, 청년 뭐 일자리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세대별 정책은 제한적이야죠. 보편적 복지 정책, 일자리 정책이 만들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국제관계 뭐 중국은 위험하다. 이걸 뭐 약점을 이용하는 나라다. 도대체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중국만 그런 겁니까? 국제관계에 영원한 우방도 적도 없다. 이거는 뭐 외교학에서 기본적인 학설이고 이론이고 과학입니다. 아직도 이걸 모릅니까? 미국은 말로만 한미동맹이 우리나라 대기업들 기업정보 강제로 제출하게 하고 있잖아요. 미국 그런 나라입니다. 예, 그러면 뭐 그런 나라, 이런 나라, 그런 민족, 저런 민족 이런 개념은 굉장히 허구적인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11월 11일 신문사설 비평이었습니다.